진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의 단일가 매매 조금 보충해 드리고 시간의 단일가가 어떻게 시초가랑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랑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각은 5시 17분입니다. 요거 뭐 매수했다 안 했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제가 금요일 날 종배를 할 때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간에 그런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주말간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 입에서 많이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종가 베팅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YG 플러스 종가 베팅 하는 영상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아파트라는 노래가 주말 사이에 더 뮤직비디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뮤비도 훨씬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올 거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종배를 한다는 관점을 말씀드렸고 지금 아티스트 스튜디오나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오징어 게임 물론 상승을 많이 했죠. 이미 상승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25일, 26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말간에도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또 검색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랑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제가 사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나눠서 삽니다. 왜 나눠서 살까요?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있고 물론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위험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4시 30분에 갑자기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보다 살짝 더 상승률이 높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투자 주의도 걸려 있고 혹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얘가 2등주고 1등주 대장주를 하는 게 맞지만 2등주가 혹시나 대장주를 넘어서서 시간에서 더 상승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2등주를 사서 또 얘가 상한가를 또 따라가면 또 상승률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2등주를 사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할로 나눠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대장주가 2등주가 있을 때는 대장주의 비중을 더 싣고 2등주를 사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대장주가 상한가에 가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2등주에 이제 돈이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2등주도 더 비중을 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원이랑 지금 일신석재 같은 게 아까 전에 굉장히 시초부터 상승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왜 상승을 했냐면 험해수가 엄청 걸렸었어요. 보신 분들 있을 텐데 험해수를 엄청 쌓아놓고 하는 경우는 조금 사람들이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험해수를 많이 걸어놓은 종목들이요 험해수 걸면서 상승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재료도 있고 또 수급도 괜찮고 이랬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초에 이렇게 홈에스로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빠져버리면 대부분은 조금 안 좋은 경향들이 많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3.33%까지 지금 홈에스로 올렸다가 쭉 빠지니까 지금 거의 마이너스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홈에스 쌓인 것들은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블로그에 예전에 이제 시간의 매매랑 상승 종목 시초가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만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자 재료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방금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보고 있는 이유도 재료,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셀비온 같은 경우도 재료가 있었어요. 이날 재료가 있었던 주식이고 이 거래량이 30만 주가 터졌죠.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40억 정도가 지금 시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이렇게 수급이 좀 받쳐준다. 받쳐주는 거. 자, 1번이 재료, 2번이 수급.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겁니다. 요거 투자자별 매매 동향.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일신석재처럼 계속 외국인 수급이 안 좋다, 기관 수급이 안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죠? 물론 재료만 좋으면 이런 거 상관없이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남산 알루미늄 뭐 이런 종목 지금 뭐 시간에서 물론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시간에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초가의 갭을 띄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거 같은 거는 일단 재료도 있었고 거래 대금이 이제 40억 정도 터졌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4%에서 8% 갔다가, 그죠? 4%에서 8%확 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 다음에 8% 다시 올라왔죠. 쌍 고점을 찍은 겁니다. 차트로 말하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런 차트보다는 뭐가 좋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중간에서 살짝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게 베스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런 차트가 제일 패턴으로는 제일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차트예요. 근데 얘는 약간 쌍봉을 만들고 찍혀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시초가를 한번 볼게요. 시초가 보시면 얘가 7%였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시초가가 이게 지금 한 8% 정도에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미 9%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산 사람들은 물린 거죠. 그죠? 물린 거고, 요 종가에 산 사람들은 그래도 갭이 1% 떴죠. 요런 거는 살짝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거는 이제 재료가 있었고 수급이 있었다. 그래서 괜찮게 봤던 종목인데, 자, 이렇게 시초가에 갭을 살짝 이제 종가보다는 갭을 띄우고 나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세요. 시가에서 깨고 잠깐 내려왔죠. 그 다음에 한 10분, 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횡보나 또는 하락을 하다가 이 시가를 뚫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시가를 뚫고 올라오면서,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시가를 뚫을 때 이렇게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래도 수급이 많고 재료들이 좀 있고,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시가에 많이 갭을 못 띄운다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시가를 뚫고 올라왔을 때 요때 매수를 많이 하는 편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닛도 한참 이때가 좋을 때였는데 대충 이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거 진짜 많이 터졌거든요. 6만원짜리잖아요. 120억이 터졌습니다. 120억이면 진짜 많이 터진 겁니다. 시간에서. 자,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이거 보시면 차트가 어때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느낌이죠. 마지막에 살짝 빠지긴 했는데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런 느낌.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4.3%였는데 시가가 얼마였냐? 시가가 거의 6% 정도로, 갭이 2% 정도 떴습니다. 2% 뜨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통 갭이 뜨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갭이 떴어요. 내가 주식을 뭐 4%에 샀는데 아침에 6%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왜? 일단 갭이 떴으니까. 그래서 장 초에는 이렇게 잠깐 이 시가 부분에서 좀 전투를 좀 벌입니다. 이렇게 분봉으로 따진다면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약간 이런 경향을 보이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가를 뚫어 올리고 어떻게 되죠? 급등을 했죠. 그래서 13%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급 막판에까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갭이 뜰 확률이 많고 시초에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이때 이미 재료가 이 재건으로 한참 재건주들이 가던 시기여서 재료는 이미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거 지금 대충 보면은 이게 한 30억 정도 터진 거예요. 30억 정도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거래 대금이 제가 10억 이상 본다고 했죠. 10억에서 50억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상이면 꽤 많이 터진 편입니다. 30억 정도 터진 종목이었고, 그러면 지금 이 종가가 3.4%였는데 지금 이거는 갭이 근데 얼마 안 떴어요. 그죠? 4%밖에 안 떴어요. 자, 그런데 이거 차트의 흐름을 딱 본다면 이게 1%에서 3% 올라왔다가 거의 횡보했습니다. 계속. 그죠? 거의 횡보를 했어요. 약간 시외에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어요. 자, 재건 테마도 괜찮았고 흐름도 좋았는데 뭔가 시간에서의 흐름이 뭔가 미적지근하죠. 미적지근하죠. 이런 경우는 갭이 잘 안 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갭이 좀 안 떴지만 그래도 이제 재건이란 테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초에 한 7%까지 바로 상승을 했던 모습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시가에 떴다가 몇 번 건드려준단 말이죠. 시가를 하락하려고 한두 번 지지받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일단 안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언제? 시가를 뚫어줬을 때 봐야 된다. 근데 이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시가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거는 이거 동전주잖아요. 동전주 이 정도 하셨으면 이거 거래량 안 터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갭이 떠도 이건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시가가 고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20억 정도 수급은 터진 종목이거든요. 근데 뭐 2차 전지 자체가 뭐 이때 당시에 뭐 흐름이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종가가 이제 7.5%였는데 이제 8.5% 정도까지 살짝 한 1% 정도 갭이 떴단 말이에요. 물론 갭이 떴으면 뭐 시가에 던지면 일단 손해는 안 보죠. 근데 이렇게 시가에 갭이 뭐 엄청 뜨든 뭐 조금 뜨든 간에 그 음봉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프로그램이랑 같이. 프로그램이랑 같이. 자, 그래서 저는 시가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시가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어떻게 다시 시가를 뚫어주고 올라와 주면서 프로그램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팔면서 그냥 쭉 시가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건 그냥 안 쳐다봐야죠. 그죠?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에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때도 M83이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주죠. 이것도 대략적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가 터졌어요. 50억. 진짜 많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3%, 6%. 3%, 6%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제가 좋아하는 흐름이라고 했죠. 9%까지 갔어요. 근데 갭은 실제적으로 9%까지 안 튀고 한 8.5%에서 살짝 밀렸어요. 근데 어때요? 바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시가에서 밀리지 않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보통 갭을 많이 띄우는 경향들이 많고 일단 차트의 모습도 계속해서 수급이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잠깐 못 가더라도 이렇게 시가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많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 확률적으로 경향이 높다라는 거지 100%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100%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되 100%가 아니다. 확률적으로 높게 뜰 수 있으니 이런 걸 중심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브엔터 보세요. 이거 갑자기 거래량도 없이 갑자기 6%막 이렇게 확 뛰어버렸죠. 막 이런 종목들 보세요. 결과 어떻게 되나? 어때요? 한 5% 정도. 이거 개파락한 거죠? 개파락하고 나서 쭉 밀었죠? 바로 골로 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갑자기 수급 들어오면서 확 뛰었다? 재료도 없다? 뭐 재료가 있었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다. 이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사례긴 한데 요거 유유제약 우랑 유유제약이요 이거 재료도 없이 그냥 이 며칠 동안 급등했던 시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게 거래 대금도 막 크게 안 터졌죠 그죠? 근데 얘가 시가를 어떻게 띄웠냐면 4.5%에서 10%까지 뛰어버립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건 제 기준에 안 맞잖아요. 이 거래 대금도 안 터졌고 재료도 없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한두 번 먹다가 이런 종목 쫓아다니시다가 깡통 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종목은 그냥 버리는 게 낫습니다. 대동기업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터지고 체결량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갭은 뭐 4.4%에서 많이 안 떴지만 이런 종목들은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시가를 뚫어 올리면서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무조건 거래량 터지고 재료 있다고 해서 시가부터 막 미친 듯이 상승하면 그거는 개나 소나 누구 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척했다가 뚫어 내렸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냥 시가에서 뚫어왔다 내려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면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시가에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쳐다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가에 예를 들어서 시간외에서 뭐 6%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막 갑자기 시가에 갭을 띄워가지고 뭐 한 15%에서 시작을 해.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많이 갭을 띄워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가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때 시가에 쫓아서 사버리면 매도 세력에 대해서 급락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갭이 진짜 뭐 한 10% 이상 떴다?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 매매에서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시가 매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M83이 있다. 자, 여기 시가에서 장 시작 땡 하자마자 100% 그냥 내가 가진 예상의 100%를 그냥 질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렇게 올라가면 땡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가 매매할 때는요, 비중을 진짜 낮추셔야 돼요. 비중 낮추셔야 됩니다. 비중 진짜 100% 절대 안 되고요. 50%도 세고요. 진짜 10%, 한 20%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중 10%, 20%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거 맞았잖아요. 장대 양보 맞았어도 여기에서 잠깐 멈췄을 때 비중 조금 더 땡기거나 해가지고 잠깐 한 번 정도 물 타가지고 여기서 그냥 본절에 탈출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물 타는 걸 추천드리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100%를 때렸을 때는 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 베팅은 비중 10에서 20% 정도로 맞춰서 하는 게 이게 정석이다. 아시겠죠? 시가 베팅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가 베팅 장 시작하자마자 하는 것만이 시가 베팅이 아닙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건 좀 많이 횡보하긴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다시 시가를 뚫어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잘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